안녕하세요. 주다익입니다. 오늘은 방울복랑금하고 원종방울복랑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싶어서 몇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한번 아이들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요 아이는 방울복랑금인데 지금 이렇게 금색 발현이 되어 있죠. 이쪽에도 되어 있고 이쪽 가지 쪽으로는 전부 다 금색 발현이 되었는데 이쪽 가지는 지금 금색 발현이 안 되었고 여기는 지금 금색이 약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아이 같은 경우는 몸 전체가 금색이 아니고 일부분은 금색이고 일부분은 금색이 아닌 그런 아이로 발현되어 있는 아이죠. 여기 아이 같은 경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아이는 지금 전체적으로 몸에 금색이 발현되는 아이인데요. 여기 보시면 자구도 지금 조그만 자구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 속 입장도 보시면 아주 건강한 상태로 지금 앉아 있는 아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쉽게 드리기 싶어서 요래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요 아이의 윗머리입니다. 그리고 요게 밑에 머리죠. 밑에 아이죠. 요거는 윗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윗머리를 커팅을 하고 나니까 요렇게 밑에에서 요렇게 자구가 바글바글하게 많이 올라왔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집에서 제가 이제 뿌리 내려서 지금 키우고 있는 원종방울 복랑금인데요. 지금 아주 금빛이 좋죠. 건강한 상태입니다.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방울복랑금과 원종방울복랑금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요 아이는 홍미임금인데요. 홍미임금 요 금빛이 보이시죠? 발현이 잘 되는 아이입니다. 전체적으로 요 아이고 여기 입을 떼어서 제가 이제 입꼬지 했다고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여도 지금 입꼬지에서 금색이 발현이 잘 되었는 아이로 제가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유럽 미임금인데요. 금색 발현은 아주 강하지는 않지만 여기 금색 발현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아이는 유럽 미임금입니다. 이제 방울복랑금하고 원종방울복랑금을 얘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요 미임금 종류도 데리고 왔습니다. 먼저 방울복랑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울복랑금은 유전적으로 변이가 생겨서 원래 녹색을 이렇게 녹을 띄어야 되는 입이 이렇게 노란 금빛을 많이 발현해서 나왔는 것이 방울복랑금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변화가 생겼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좀 약해요. 허약해요. 그래서 이 아이의 분을 딱 가려보면, 물을 들셔보면은, 첫째, 뿌리가, 다른, 정상적인, 방울복랑보다 뿌리가 좀 약합니다. 뿌리가 약해서, 항상 요 아이는 신경을 좀 써야 되는 아이에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지금 또 종류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부 다 금빛이 다 들어가는 아이고,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일부가 금빛이 들어가는 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이는 아이 같은 경우는 금빛이 안 들어가는 이는 정상적인 분포를 가졌는 아이도 많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서 이는 아이는 잘 성장합니다. 크게 무리가 없어요. 금빛이 일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광합성을 이쪽에서도 다 영향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데, 이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금빛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광합성 작용에 아무래도 이 아이보다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금의 유전자를 가졌는 아이들은 특히 햇볕에 더 많이 노출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너무 강한 햇살에는 또 이 아이들이 이 몸 자체가 허약하다 보니까 강한 햇살에는 녹아내려 버립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는 항상 차단막을 하고 앉아 키웁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앉아 겨울 같은 뭐 여름이 아닌 계절에는 일조량이 또 햇볕의 열기가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앉아 차광막 없이 키우는데요. 특히 앉아 제가 있는 아이는 지금 베란다에서 다 키우고 있는데 베란다에서 가장 햇볕이 좋은 위치에 금들을 많이 놔두고 키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미인 종류라든지 방울복랑, 원종복랑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조금 추운 계절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추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을부터 지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거는 아시고 그 다음에 방울복랑금과 원종 방울복랑금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주로 물으시는 이유가 방울복랑금이 입장이 잘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댁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그래서 크기에 대해서 입장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울복랑금은 원칙적으로 이 아이는 입꼬지는 거의 잘 안 됩니다. 주로 삽목을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제 제가 뿌리 내림을 해서 번식을 하는데요. 입꼬지도 제가 해본 결과 여기 입에서 이제 이 홍미임금 같은 경우는 입꼬지가 되지 않습니까? 입을 떼어서 했을 때 입꼬지가 되는데 방울복랑금은 그냥 입꼬지를 떼어서 했을 때는 입꼬지가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이 메스 칼이라든지 또 어떤 이걸 뗄 때 생장점이 살아있는 범위 내에서 떨어졌을 때는 입꼬지도 가능합니다. 요 메스를 생장점이 줄기 부분에 여기에 있거든요. 이 아이의 몸에 줄기 부분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 생장점이 줄기 부분에 있는 그 생장점이 남겨진 상태에서 이 입을 떨어졌을 때는 입꼬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통해서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을 이렇게 떼어서 손으로 떼어서 했을 때는 이렇게 입꼬지 했을 때는 거의 입꼬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100% 확신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늘 경험하고 자꾸 해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100% 확신은 하지 않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입을 흔들어서 뗐을 때는 입꼬지가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입꼬지가 되는 가능성은 제가 경험하기로는 생장점, 줄기에 있는 생장점이 살아있을 때 입꼬지가 가능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원종 방울복랑금도 입꼬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장점이 살아있는 범위에서 줄기에 생장점이 붙어있는 범위에서 입이 떨어졌을 때는 입꼬지가 가능한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입이 잘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삼천포로 빠졌었는데요. 지금 원종 방울복랑금과 방울복랑금을 보시면 지금 원종 방울복랑금은 입이 얇습니다. 그렇게 많이 두껍지는 않아요. 그런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입이 두껍죠. 그리고 미임금 종류도 보시면 입이 무척 두껍죠. 그런데 아까 제가 생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는 거는 이 미임금에는 입꼬지가 되기 때문에 이 입에도 생장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줄기로 해서 생장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미임금 종류가 방울복랑금보다
입은 이렇게 두껍고 하여도 입이 달려있는 것이 훨씬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생장점이 입꼬지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울복랑금 같은 경우는 생장점이 입까지는 연결되지 않고 줄기로만 분포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입이 붙어 있는 것이 무척 약합니다. 이 미임금보다도 더 약합니다. 그래서 이 입이 조금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도 입장이 잘 떨어집니다. 입장이 잘 떨어지는 것은 몸이 약하다는 증거고요. 그리고 입이 무겁다는 증거입니다. 자기가 성장해야 되는 그 퍼센트보다 더 많이 성장했을 때, 한마디로 너무 급작스럽게 성장했을 때는 이 입장이 가지고 있는 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입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입이 떨어지는 경우가 몸 자체가 뿔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튼튼하게 키웠을 때 햇볕을 잘 보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우면 뿌리가 아무리 약하다 하여도 이 두 아이를 비교했을 때 이 아이는 햇볕에서 안 키우고 이 아이는 햇볕에서 키웠다 하면 이 햇볕에서 키웠는 아이가 뿌리 상태가 훨씬 건강하겠죠. 이 두 아이를 비교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햇볕에서 잘 크지 못했는 아이는 입장이 잘 떨어집니다. 통풍이 잘 안 되고 있는 곳에서 큰 아이는. 그런데 햇볕을 잘 보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강하게 컸는 아이는 입장을 잘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기를 통풍을 자주 시켜야 되고 햇볕에 노출을 시켜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고요. 아무리 영양제를 올리고 여기에 영양제도 올리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좋은 흙도 쓰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의 통풍과 햇볕, 물, 그 다음에 영양분 이런 것이 조화가 맞았을 때 이 아이가 건강해집니다. 통풍과 햇볕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양제만 올려놓으면 과다한 영양으로 인해서 입장이 너무 커져 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입장이 떨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 아이를 빨리 크게 건강하게 키우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람들의 또 욕심에 들어갑니다. 천천히 아주 야물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입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뿌리를 한번 분갈이를 하고 나면 뿌리가 건들렸기 때문에 입장이 떨어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가만 요 아이를 심어 놓고 통풍과 햇볕이 잘 되는 곳에서 늘 관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아이가 건강해집니다. 사람도 건강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몸이 좀 약했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는 햇볕도 많이 쬐고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영양 섭취도 잘하고 모든 것이 스트레스도 안 받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건강을 다시 회복하듯이 이 아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햇볕, 둘째 통풍, 세 번째 그 다음에 물과 영양입니다. 물과 영양은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영양을 햇볕과 통풍이 되지 않는 곳에서 너무 과도한 영양만 하시면 야가 우짜르하고 너무 입이 뚱뚱해져서 입장을 떨구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한테 특별하게 영양을 과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름에 얘들이 좀 힘들어 하거든요. 추운 계절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름 동안 좀 힘들어 합니다. 그러면 여름 지나고 난 다음에, 영양제를 이렇게 도움을 주는 정도로 하지,
이 아이한테 특별하게 과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과한 행동은 항상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과한 행동을 하지 않고 키우셨을 때 이렇게 튼튼하고 아름답고 또 단단한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이는 생장점이 이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물론 이 아이도 통풍이 안 되고 햇볕이 안 되고 뭐 모든 조건이 안 되면 입장이 떨어지지요. 입장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거는 거짓말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제가 햇볕, 통풍, 물, 영양이 균등하게 잘 배분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건강하게 자란다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요 아이보다는 요 아이가 좀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 아이는 생장점이 이제 이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이 아이들의 원칙은 한마디로 말해가 햇볕과 통풍, 그 다음에 물과 영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아이하고 아까도 요 아이하고도 비교하셨지만 이런 아이들은 입장이 두껍지 않습니까? 요 아이는 입장이 얇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보다 요 아이가 원종 방울복랑금이 입장이 얇기 때문에 물을 머금고 있는 양이 적습니다. 이 아이는 물을 머금고 있는 게 한 가닥이지 않습니까? 이거 통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맞죠? 그래서 요 아이는 물을 좀 적게 먹고 있기 때문에 요 아이는 요 아이보다 물을 조금 더 자주 달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요 원종 방울복랑금이 방울복랑금보다 물을 좀 더 자주 달라고 해요. 그리고 원종 방울복랑금은 물이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노 하면은 요 밑에 있는 하엽이 말라버립니다. 그런 현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원종 방울복랑금이 방울복랑금보다는 조금 물을 더 먹는다. 아주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만 생각하시고 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주 가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입장이 얇아서 그래도 물론 햇볕 통풍은 가장 기본적이겠죠. 그렇지만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입장을 떨어뜨리는 거는 잘 경험을 하지 못해서요.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햇볕 통풍을 기본으로 깔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기본을 깔고 얘기했을 때 요 아이는 입장이 두껍고 요 아이는 입장이 얇기 때문에 요 아이보다 요 아이가 물을 좀 더 먹는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입장이 두껍지 않습니까? 이 보세요. 탱탱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얘를 물을 많이 먹이면 안 되겠죠. 미임금 종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성장기라서 이렇게 하지만 여름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은 성장 뿌리를 많이 움츠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이 성장을 하지 않고 또 이 아이들의 번식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적심을 해서 번식을 하는데요. 주로 이 겨울에 성장을 많이 하는 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언제 이 아이를 번식하면 좋다 이런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 해본 결과 한여름 빼고는 번식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초보분들 안전하게 이 번식을 하려면은 봄이라든지 가을에 성장기일 때 주로 가을에 성장기일 때 번식을 하면 아주 안전하겠죠. 가을 지나서 겨울에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하니까 가을에 번식을 하면은 이 아이들이 성장을 잘할 거 아닙니까? 성장기에 하니까. 봄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6월달까지 했는데 이 아이는 6월달에 지금 적심해가 했는 아이인데 뭐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잘 자라는 이유는 통풍과 햇볕이 좋고 모든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분포가 잘 되었을 때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조금 본인이 취약하다 싶으신 분은 너무 무리하게 여름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이 추운 계절에 좋아하는 아이들을 여름에 번식하려고 무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을에 이렇게 번식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봄에 번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키우시면 이제 낫겠죠. 그래서 오늘은 방울복랑금과 원종 방울복랑금을 얘기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인금 종류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이 이제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 자체가 유전적으로 몸이 약하기 때문에 몸 자체가 뿌리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장소 이동도 한번 딱 결정해 놓으면 장소 이동도 너무 자주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 그 자리에서 뿌리 흔들림이 없이, 뿌리가 흔들리면 자극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도 자극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듯이. 그러니까 가만 한 군데 놔두시고 통풍과 햇볕이 잘 되는 곳에 위치해서 가만 놔두고 키우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자체가 전부 다 좀 추운 계절을 좋아하는 아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아이들은 좀 시원하게 키웁니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 적도 있지만 자꾸 아이들을 단련을 시킵니다. 여름에는 여름 계절에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시원한 곳에서 조금 단련을 시키고요. 또 겨울에는 추운 계절을 좋아하니까 이런 아이들은 특히 추운 곳에서 좀 더 시원하게 영하의 날씨로 이게 얼지만 않을 정도에서 자꾸 단련을 저는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방울복랑금과 원종 방울복랑금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삽목하고 뭐 적심하고 하는 거는 저번에 또 한번 말씀드리는 적이 있는데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삽목하고 적심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또 그때 한번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방울복랑금과 원종 방울복랑금에 대해서 쭈다육이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면서 키워본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육생활에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 얘기가 100% 맞다 이런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요. 제 경험을 얘기했는 것이니까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다육생활 되세요. 감사합니다.